그래서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올림픽을 성공시켰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올림픽을 전두환이 성공시켰는데, 전두환 대통령의 그런 업적성으로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세운 업적보다는 전두환 대통령 세운 업적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인심은 냉혹한 것이 시작해서 지금 전두환 대통령은 지금 어디 묻힐 땅도 지금 없어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는 한번 선전에 의해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낙인을 찍으면 그 선전을 풀어내기가 힘든 나라예요. 그런 희생자가 지금 2명인데, 첫째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희생자 아닙니까? 민족 분단의 원흉이요, 민족 분열의 원흉인 이승만이를 타도하자. 그게 뭡니까? 소련이 먼저 북한에다가 위성 정권을 세워놓고 남한에 새로워지는 정권을 타도해가지고 한반도 전역을 공산혁명의 기지로 만들겠다는 스탈린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걸 복수하기 위해서 이승만을 민족 분열의 원인으로 소원한 단정론자로 타이틀을 찍어서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도 이승만 하면 껄끄름하게 생각해요. 이번에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통해가지고 이승만의 이미지가 많이 회복됐어요. 저는 아까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역사에서 매장된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금 역사 속에서 살아나야 우리나라가 큰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5대 강국의 꿈을 이룰 것이다. 저는 그게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그 업적들이 결국은 전두환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던 발전의 궤도, 그 궤도를 지키고 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발전했습니다. 지금 만일에 중화공업을 공매 처분했더라면 지금 어느 나라 우리나라에 방위산업은 없습니다. 지금 방산물자들이 얼마나 팔리든지 요새 한화의 그 김승현 회장이 표정 관리하는데 바쁘대요. 매일 들어오는 게 돈인데. 그래서 지금 이번에 우리가 시찰에 가서도 봤지만은 전 세계 조선소 3개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 아니요. 우리 한화조선소, 삼성조선소, 울산의 현대조선소, 이 3개의 조선업 때문에 미국은 한 척의 배를 못 만들어도 우리는 수십 척의 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큰 변화의 역사가 우리나라한테 이루어져서 제가 책을 썼는데 미워할 수 없는 우리들의 대통령의 책을 썼어요. 그래서 4.19 세대가 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 3사람을 썼습니다. 나머지 제 2편을 써달라고 해서 저는 나머지는 안 쓴다. 국력을 까먹은 사람을 얘기는 쓰고 싶지 않다. 국력을 배양한 사람을 그러면 쓰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승만 대통령이 놀라운 것은 지금 며칠 전 얼마 전까지 신재인 박사라고 우리 역사와 미래재단의 고문인 신재인 박사가 우리나라 원자력 연구원장인데 내가 그 양반한테 실감나게 들었어요.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해야겠는데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연구해갖고 만들었던 원자력을 갖고 원자력 발전을 해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유학을 시킨 200명이 몰려서 동창들 찾아가지고 큰 원자력 시설을 방문했답니다. 방문해서 서로 분담을 해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렇게 해서 사실은 기술을 훔쳐다가 한국형 원자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인당 국민소득 60불, 70불, 특히 1958년도는 1차 오케된 계획이 4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그게 1960년이라 그러면 대한민국이 탄생한 지 7년밖에 안 될 때입니다. 4.19는 대한민국이 탄생한 지 12년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대한민국 탄생한 지 75년이고 앞으로 25년은 한국이 100년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8년짜리 정권, 12년짜리 정권이 과연 얼마만큼 생명력이 있는가 그렇게 보다가 이제 75년대에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100년을 25년 후에 달성해야겠는데 벌써 100년에 우리의 현주소가 어디가 되어야 하느냐. 저는 4대 강국보다는 5대 강국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제 꿈입니다. 왜?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게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아닙니까? 지금 러시아는 제가 볼 때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서 어떤 형태로든 휴전이 되더라도 러시아는 강대국 반열에서 완전히 탈락할 겁니다. 5강, 4강을 탈락해요. 중국이 지금 제일 앞서 있죠. 중국이 앞서 있지만 중국은 지금 두 가지의 모순이 있어요. 하나는 미국을 압도할 수 있는 첨단 산업 분야, 소위 그 사람들은 실질 생산이라고 합니다. 실질 생산 부산은 연 5% 성장하지만은 나머지 일반 민생 분야는 아주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 분야가 5% 성장한 것 덕분에 중국 전체의 성장률은 5%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생활에 그걸 대입해 보면 민생은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말미암아 지금 프랑스 인구 전체가 중국으로 이사 오더라도 집이 남아돈답니다. 공실이 1억 4천만 채의 공실이 있기 때문에 공실률이 이렇게 많아갖고 살겠어요. 그래서 나는 중국도 이번에 굉장히 내적인 약화의 기회가 돌아설 겁니다. 일본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본은 어떻게 보면 아슬아슬하게 우리가 국민 소득에서 일본을 적어도 2달러인가 3달러가 앞섰어요. 사람이 한번 앞선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페이스를 계속 밀고 나가봅시다.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4강 저도 통일원에서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매일 보고서가 4강 관계에 대한 보고가 4강이란 말이 우리 리포트에서 빠져본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4강이란 말을 빼고 5강이란 말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앞으로 25년 내에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건국 100년이 될 때는 5강 중에 하나인 한국으로 세계 역사가 기록하고 평가할수록 노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도달하고 있는 이 수준에 만족하지 말고, 근데 그것을 무슨 말이라고 하는 거니, 다른 사람을 따라 쫓는 국가 노선을 추경 노선이라 하면은, 이건 전술 노선이라 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다른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국가냐? 그것은 추격 국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우리 썼습니다마는 초현실이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는 추격 국가가 아니라 그때는 선도 국가가 되어야겠어요. 앞으로 다른 나라의 약점을 쫓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약점을 끌어 들어갈 수 있는 첨단 선도 국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야 합니다. 나는 근데 그런 것은 국민들이 그런 꿈을 가질 때 가능해요.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그 사람에게 국한되지만은 국민 전체의 꿈은 실현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 과연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가? 이재명과 그의 팀워크들이 과연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꿈에 대해서 회의가 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진로를 책임지는 것은 일부 있다가 끝나는 정권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통합이 되어가지고 선진국가를 향하여 우리가 선진화를 위해서 노력하자. 그 방향으로 우리의 뜻을 모으고 우리의 지혜를 모으고 우리의 실력을 모아서 그 길을 열어가자 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미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